에어비앤비는 매력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알면 누구나 법적인 문제 없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5가지 방법, 즉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 루트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활 숙박업. 요즘 많은 분들이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활 숙박업, 줄여서 생숙입니다. 생활 숙박업은 일반 주택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된 건물에서만 운영할 수 있어요. 보통 부동산 플랫폼에서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올라오는 매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사거나 빌려서 숙소를 여는 게 아니라 숙박 전문 위탁법인과 위탁 위임 계약을 맺고 그 위탁법인을 통해서 영업신고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즉, 나 혼자서 내 집 갖고 에어비앤비 한다. 이거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보통 숙소에 필요한 소방, 위생 설비 등은 이미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숙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신규 허가가 매우 제한적이고 기존 건물도 경쟁이 치열해서 매물 확보 자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두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제도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줄여서 외도민입니다. 외도민은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민박 운영 허가 제도인데요. 이것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예하고 연면적 230m² 미만, 그리고 등록 신청자는 실제로 그 집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내가 실거주인 주택을 일부 공간을 빌려주는 형태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내국인은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 영업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확장성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1세대 1숙소 제한이 있고 대부분 내 집 플러스 일부 방이라는 구조가 많으니 큰 규모로 원한다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집을 이용해 큰 투자 없이 합법적으로 숙소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분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세 번째는 실증 특례입니다. 세 번째 제도는 이거는 외도민과 비슷하지만 조건이 조금 더 유연한 임시 허용 방식입니다. 현재는 서울이나 부산 그 두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연 180일 이내 호스팅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꽤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모두 대상 가능하고 건물 연식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은 집도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외도민 등록이 어려운 주택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지정 플랫폼 위홈 또는 미스터 맨션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플랫폼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과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 실증 특례로 먼저 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이후 조건이 갖춰지면 외도민 형태로 정식 전환하는 전략도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10월 10일 보도자료 이후 연식이 오래된 주택도 안전진단을 통해 외도민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일부 나와서 이전에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은 너무 막막하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은 쉽지만 처음부터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허가 절차, 신고, 플랫폼, 입점, 건물 조건, 법적 검토 이런 거 다 준비하려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정말 공감되는 반응이고 많은 분들이 첫 문턱에서 좌절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난 실제 호스트분들을 보면 모두가 똑같이 이런 막막함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건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가능한 작은 것 하나씩 준비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대출을 받거나 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실거주 중인 내 집을 활용해 외도민을 시작해본다거나 아니면 실증 특례처럼 제약이 적은 방식을 통해 먼저 운영 경험 쌓아본다거나 이렇게 부담을 낮추고 리스크를 줄인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사실 첫 발을 떼는 것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고 흐름 타면 빠르게 감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래 3가지만 체크해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이 뭔지, 그 방식의 최소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하려기보다 가능한 작은 방식부터 해볼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한옥 체험업. 네 번째는 전통 한옥을 활용한 숙소 플러스 체험 공간, 즉 한옥 체험업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숙소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전통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숙소라는 점이 강점이에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한국 전통 감성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서
잘 운영하면 단가도 높고 재방문 또는 입소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꽤 엄격합니다. 건물이 전통 한옥 구조 외관이어야 되고 연면적 230m 제곱이야 기본 숙박, 문화체험 설비 갖춰져야 되고 위생, 소방, 환기 설비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런 그 조건을 검토해 볼 때 서울, 북촌, 전주 한옥마을, 경주 한옥 이미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 지자체 또는 문화재청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노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옥이라는 매력, 문화체험이라는 부가가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린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농어촌 민박업입니다. 시골 주택을 활용한 숙박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막상 등록 조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을 고려한다면 아래 3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땅, 집, 사람 이 3가지 모두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 땅은 이 집 주소가 농어촌 지역인지 즉 읍, 면, 리, 단인지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읍면리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처럼 제한이 걸린 지역은 민박업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약 전에 반드시 지자체 공무원에 전화해서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 주소 이 땅으로 농어촌 민박업 가능한가요? 이렇게요. 두 번째는 집입니다. 건물 조건이죠.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이어야 되고 연면적 역시 230m 제곱 미만,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건축물 없애야 되고 정화조, 용량 및 위생, 오수 처리 설비가 법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단순히 시골집이면 된다는 건 착각이고 법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운영자 자격. 이 집을 운영할 사람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집주인이라면 해당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만약 세입자라면 3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주의하셔야 할 건 이건 그 집만 살았던 기간이 아니라 그 지역, 읍면리 그쪽에 거주한 기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촌 예정이시거나 시골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각 방식은 조건, 지역, 대상, 등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상황, 즉 거주지나 보유한 집, 자본 규모, 운영 의지를 고려해서 내게 맞는 방식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한 가지 체크해가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방식부터 시작하라. 그게 많은 성공한 호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방식입니다. 이제는 불안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더 깊이 있는 정보나 실제 사례도 곧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